남편은 결혼 후 언제부터인가 저희 친정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저보고 애 둘 데리고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 때도 이 핑계 저 핑계에 갖은 핑계 다 대고 안 갔고요. 물론 그럴 땐 따로 전화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드러내놓고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거리를 두네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만 그때는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남편의 그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 둘이 있고요. 물론 형부도 둘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형부들이 돈을 잘 벌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화하는 내용이 주로 경제와 주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한 것이었죠. 비록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언니 둘 다 늦게 결혼한 탓에 큰언니는 4년이 되었고 작은언니는 6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니들 모두 다 형부 덕분에 매년 자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마 기죽어서 그런가 생각됩니다. 결혼 후 2년쯤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런데 두 형부들은 주식으로 수익도 잘 얻어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정부모님 생신 때도 안 가고 모처럼 모인 언니들과 형부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지멋대로 가기 싫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한번 들리자고 자꾸 물어봤는데 남편은 자꾸 핑계만 대니까 힘들었어요. 처음엔 회사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둥, 친한 친구가 내려와서 지금 아니면 만날 수 없으니 얼른 보고 가겠다는 둥, 급한 일 좀 잠깐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대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이번엔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해서 토요일 점심때 미리 약속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늦잠 자는 남편에게 깨우면서 물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한테 다녀올까 하고 시어머니한테 가자고 했더니 금세 아 그래? 그렇잖아도 가본 지 오래되어서 가보려던 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도 못 나가고 답답하실 텐데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곤하진 않겠어? 가면 저녁 때나 올 텐데 괜찮아? 괜찮아. 삼겹살 사가지고 가서 엄마랑 구워 먹고 저녁까지 먹고 오자. 얼른 다녀오자 하면서 씻으러 욕실로 가더군요.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야채즙 하나 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생신 며칠 전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래? 말해주지 그랬어. 오늘 점심때 친정엄마 생신 축하 겸해서 모두 모이기로 했어 라고 했더니 대번에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너는 네 엄마한테는 맨날 나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친정집에는 안 가려고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형님들 모두 돈 자랑하니까 싫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두 형님들만 이뻐하니 뭐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친정에는 애들 데리고 혼자 다니랍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언니들과 형부들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돈 자랑 좀 했다 그렇다고 치고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차별하더냐고 물었어요. 제 부모님이라도 남편과 형부들을 차별했다면 화낼 일이었고 남편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차별이라고 할 만한 것을 꼬집을 수는 없지만 자기보다 두 형님들한테 더 잘해주시는 것 같답니다. 그냥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있으면 기가 죽는다네요. 뭔진 모르지만 주눅이 든다면서 그런 기분을 느끼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자기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각자가 번 돈 각자가 돈 관리하고 각자 알아서 자기 부모 챙기자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워서 화도 안 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필 친정엄마 생신 때문에 가자고 하니까 그때 꺼내는 모질이 남편. 이런 뭐 같은 남편과 살고 있었다니
과거의 나를 날려버리고 싶었네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한참을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네가 지금 한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어. 친정 식구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냥 내뱉은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의 소리인지 알 수 없어. 진심이라면 그걸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휴대폰 녹음하고 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 네 생각대로 내가 동의해준다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건 너랑 나랑 따로 국밥하자고 살자는 건데 괜찮다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제발 그러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물었습니다. 너도 내 친정집에 가지 않으니 나도 시댁엔 일절 가지 않겠으며 물론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지 않겠다. 시댁 쪽 대소사 일은 모두 챙기지 않겠으니 미리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라고 했습니다. 따로 국밥이니 앞으로 밥은 알아서 챙겨 먹고 생활비 공동 지출비는 똑같이 반반 내고 공동 지출비는 생활비 통장해서 자동이체로 바꾸고 육아교육은 내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니 네가 애들 교육비는 다 부담하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매달 드린 130만 원은 이제 못 드리니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동의하면 수락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 데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정엄마 생신 식사 자리에서 즐겁게 지내다 왔어요. 친정 식구들 그동안 눈치챘는지 늘상 안 나타나는 제 남편 소식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며칠 지나서 언니들과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 보려고 했어요. 시댁으로 연결된 자동이체 모두 정리할 거고요. 제가 들어놓은 애들 보험도 수익자를 제 앞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제 보험의 수익자도 제 앞으로 되었는지 확인했고 남편 모르게 내 통장 비밀번호도 바꿨고요. 휴대폰 잠금 장치도 새로 바꾸었습니다. 무슨 유난을 떠냐고요? 따로 국밥 하자는 남편을 어쩝니까? 이 정도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라 생각되었고 만일을 대비해야죠. 이미 실망한 남편 붙잡고 아웅다웅하기 싫었습니다. 매일 밥 안 차려주고 애들 먹을 것만 챙겨도 엄청 좋더군요. 남편을 포기하니 제 맘도 편해졌어요.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회사 근무 중에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한번 전화 좀 받아달라더군요. 그래서 지금 바쁘니 톡을 해도 내다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 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 한 사람이 알아서 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나 봅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당장 병원에 오라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내가 왜 가니? 너 참 웃기다. 내 부모가 아니고 네 부모잖아. 했어요. 아니, 지 부모가 쓰러졌으면 아들이 지가 회사에서 뛰어나갈 일이지. 어이없게도 저보고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저보고 가라네요.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고 한 말 벌써 잊었냐고 말해주면서 내가 네 부모 쓰러진 걸 왜 너는 안 가면서 나보고 가라고 하니? 알아서 해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만 아니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당장 달려갔을 거지만 시어머니가 운이 좀 안 좋으셨던 거죠. 남편은 지금 회사라서 당장 갈 수 없으니 병원에 가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하며 전화 끊었습니다. 못된 건 시가가 아닙니까? 일이 뭐 중요하다고 지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병원을 못 간다고 한답니까? 그게 좀 미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시누이가 출근해서 근무 중인 거 알면서도 지 오빠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올케한테 하는 것도 얄밉네요. 자기네들 필요할 때만 써먹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버리는 자식이 이놈의 남편 놈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친정엄마 생일 자리에 남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기 싫어서 나한테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자 하면서 따로 국밥 외쳤던 놈이
아쉬운 처지가 되니까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요. 퇴근 후에도 저는 바로 집으로 와서 평상시 생활할 거예요. 남편은 병원에 있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2년 전 저희 친정엄마 갑상선암 수술할 때도 남편 안 왔습니다. 그러니 저도 똑같이 할 거고요. 시어머니는 안 됐지만 아들 자식, 딸 자식이 있으니 각자 자기 부모 챙기겠죠. 뇌경색으로 이번엔 시어머니를 남편이 자기랑 돌아가면서 연차 내고 병간호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더니 지방에 있는 시누이가 올라와서 병간호 하더라고요. 남편 덕에 제가 편해졌네요. 뇌경색 후유증 오면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 감히 모시고 살자는 말은 안 하네요. 무슨 궁리를 했는지 요양보호사 붙여놓고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도 남편이 따로국밥 하자고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을 안 온다, 저보고 지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친정엄마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본 적이 있었니? 했더니 말을 못하더군요. 너 평생 장애가 있는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전세 기간 끝나자마자 친정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남편 짐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도 함께 보냈고요. 위자료도 전세금과 적금 통장 포기한다는 것과 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빠른 합의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친정 식구들하고 매일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개운하게 살고 싶네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고 이사도 친정집 가까운 데로 가버리고 나니 당장의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난감한 것 같더군요. 그 문제로 시누이랑 남편이랑 다툰 모양인 듯 합니다. 어쨌든 따로 국밥 하자고 한 남편은 고생 좀 하겠네요. 남편이 각자 자기 부모 챙기자고 안 했으면 지금 얼마나 저를 들들 볶았을까요? 심호 아픈 상황이지만 웃음이 나오네요. 미련한 남편아, 따로 국밥 하자고 해서 정말 고마워. 난 우리 애들 잘 키울게. 넌 너희 장애인인 엄마 병수발 잘하고 평생 잘 챙겨드려. 혹시 아니? 장애가 있는 시모 병수발 해주며 모시고 살겠다는 미친년이 나타날지. 잘 가라 남편아. 영원히 보지 말자.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이지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이남 중 장남으로 지방 출신입니다. 서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해서 처음으로 집을 떠났고 서울에서 근무하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근무 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싶어 했기에 저는 와이프의 뜻을 존중해 와이프가 전업주부로 살 것을 동의하는 중에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와이프는 직업 특성상 아이를 가지면 출산시까지 무급휴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선 휴직에 들어갔고 현재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저희의 첫째 아기 소식에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다 기뻐하셨고 저도 가능한 모든 걸 와이프에게 맞추려고 배려하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안일들은 대부분 제가 다 합니다. 청소, 빨래, 요리 등등 모든 것들을 말이죠. 예전부터 제가 자주 해오던 것들이라서 그렇게 힘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거든요. 앞으로는 남자가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저희 형제 모두에게 집안일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요리까지 틈틈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은 웬만한 가정 좋은 만큼의 살림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취 때부터 집 하나는 항상 말끔히 정리하며 살아왔고
생활비를 절약하느라 밥도 거의 집에서 해먹었기 때문에 딱히 집안일이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습관들이 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기며 아이를 가진 와이프를 보살피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와이프의 입덧은 심하지는 않았지만 기력이 없어 보여서 저는 손수 요리해서 먹이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이태리 요리들도 요리책을 뒤적이며 직접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가진 선물을 요구하기에 평소부터 갖고 싶다던 고급 시계도 큰맘 먹고 사줬습니다. 임신 초기가 지나자 와이프는 이제 안정기라며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하기에 원하던 하와이를 제가 직접 끊어줬습니다. 하와이 여행 경비로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월급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대비해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면서 저축을 많이 하고 있죠. 때문에 와이프가 평소에도 저의 이런 생활 방식을 조금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와이프가 해달라는 것들은 다 해주고 싶었고 그게 조금 과한 거라도 해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와이프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주말에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는데요. 작은 살림을 차린 저희는 부모님이랑 동생이 딱 한 번 놀러 온 후 거부해서 집에 부모님을 모신 적이 없어요.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지 아내는 시부모님께서 아들네 집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시는 거 싫다며 그러니 전화로 중간에서 역할 똑바로 하라는 말도 했었고 또한 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것 그리고 살림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것 그 어느 것도 용납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와이프의 표현이 다소 거칠기는 했었지만 저는 와이프의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군말 없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집에 자주 드나드는 거 아니라며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와이프가 걱정하던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절과 생일에 저희 부부가 당일로 본가에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아직 장가를 안 간 둘째 아들, 즉 제 동생이 집에 같이 있고 그래서 그다지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별다른 걱정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머니와 통화 중 어머니께서 당시 아내의 몸 상태를 무척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덧이 많지 않아 잘 먹는다, 특히 공복이 없다 등등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던지 바로 장을 받아가 밤새 사골을 끓였습니다. 한솥 가득 끓인 곰국을 얼려 가져오더니 이틀 뒤인 지난 주말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려고 그런 건지 아들에게 미리 연락하시는 걸 깜빡하셨다네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라도 저에게 연락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폰을 그만 집에다 두고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버스라 출발해서 쌩쌩 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반찬만 가져다 놓고 다시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계속 가셨답니다. 핸드폰은 두고 오셨지만 그래도 다행히 가족 생일과 가족, 제 연락처 주소 등등을 적어놓은 수첩은 품에 있어서 역에 내려 콜택시를 불러서 집은 잘 찾아가셨답니다. 전 그때 하필 급한 일로 주말 출근을 한 상태였어요. 하여튼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데 힘이 없는 약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지? 하면서 와이프가 막 화를 내는데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죠. 차근차근 들어보니 와이프가 안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벨소리에 나가보니 어머니더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진정시키고 나서 어머니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초지종을 모르니 어머니께서 무작정 연락도 없이 아들 집에 놀러 오신 줄로만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쓴소리 한 번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합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물었더니 대답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와이프가 한다는 소리가 이런 일은 한 번 넘어가드리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법이라고 그래서 아예 문을 안 열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뒤통수를 강타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부모님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온 어른을 문전박대했다는 거냐고 묻자 와이프는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끊어버렸고 저는 바로 어머니의 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받으셨고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더니 폰을 깜빡한 것 같다며 밤새 곰국을 끓여서 냉동실에 집어넣고 새벽같이 버스터미널로 나가셨다고 하시더군요. 꼭 잘 전달하고 애들 얼굴이나 살짝 보고 내려올 거니까 저녁은 집에 와서 먹으라고 아버지더러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으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아버지랑 통화를 끝내고 나니까 상황 판단이 다 돼 있었고 저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잠시 뒤 회사 입구 데스크에서 가족이 방문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내려가다 보니 핑크색 꾸러미를 2개나 들고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준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엄청 반가워하시는데 진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마음과는 달리 제 입에서는 아니 왜 연락도 없이 불쑥 와서 고생이냐며 나쁜 소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제가 장 보러 가면서 전화해야지 하고 하다가 까먹고 다 끓이면 전화해야지 하다가 까먹고 게다가 핸드폰까지 집에다 두고 오는 바람에 내가 늙기는 늙었나 보다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꾸러미 하나는 곰국 끓인 건데 일일이 얼린 거니까 며느리 잘해 먹이라고 하시고 또 다른 꾸러미는 묵은지랑 젓갈이랑 장아찌랑 서울에서 먹기 힘든 거 싸온 거니까 넣어두고 밑반찬으로 해서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도 어머님께서는 며느리를 두고 안 좋은 말씀 하시기가 싫으신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버지 밥 주러 가야 된다고 하시며 차 한 잔도 마다하시고 급히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고집을 못 꺾었죠. 결국 택시를 잡아서 보내드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죠.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다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보니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잔뜩 화가 나 있더군요. 어머니께는 못 들었던 자세한 상황을 와이프에게 들었습니다. 누군가 입구 벨을 누르기에 화면을 봤더니 어머니라서 집에 없는 척 했다가 한참 뒤에 경비 아저씨한테 인터폰이 와서 받았답니다. 반찬이랑 곰국을 맡기셨는데 상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요. 그냥 거기 두세요. 남편이 회사에 갔는데 퇴근해서 버리든 말든 할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 고스란히 싸들고 제 회사까지 오신 것 보니 아무래도 어머니께서는 와이프와 경비 아저씨의 통화를 곁에서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진짜 와이프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모두 다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예의가 있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어머니께서 왜 오신 건지 설명을 했지만 와이프는 정작 들을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다 어머니의 잘못이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것을요. 아기를 가져 예민한 상태라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방문이 불쾌한 며느리의 심정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신 분을 일단 집 안으로 모시고 차라도 한 잔 드린 뒤 나중에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 저한테 단둘이 있을 때 그런 하소연을 했어야죠. 그런 여자인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내 부모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만큼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잘하라는 이야기를 결혼 전부터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껏 저희 집에 수십 번을 모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요리하고 과일도 깎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딸이랑 더 많은 시간을 가지라고 항상 제가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 한 번도 안 오셨지만 저는 항상 너무 멀어서 그렇지 나중에 오시겠지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참 모자라고 못난 아들입니다. 이미 와이프 배가 불러오고 있고 제 자신은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헤어지고 싶습니다. 저런 여자가 내 아이의 어머니로 교육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와이프와 대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불안한 태도를 보이자
뭘 보고 오더니 나중에 전화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장모님이 전화 바꾸라더니 자네 나 좀 만나지 하는데 저는 제 마음이 정리가 된 뒤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제가 자기 부모를 무시한다며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뒤 장인어른에게도 여러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전화를 피했습니다. 오늘은 연차를 내고 하루 종일 혼자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보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인생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2년차 주부예요. 남편 사촌형의 와이프가 저보다 4살이 어린데요. 저희 아기는 이제 100일 다 되어가고 그 형님 댁 아기는 3살입니다. 옷이나 장난감 이것저것 물려준다고 카페에서 만났어요. 형님 댁 작은 아주버님 저희 식구 이렇게 만났죠. 이야기 주제가 어떻게 하다 작은 아주버님 연애사로 넘어갔는데 여자친구 나이가 8살이 많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연상연하 커플이냐고, 나이 차이 많이 나도 마음만 잘 맞으면 되는 것 같다, 잘 만나보시라 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형님이 또 나이 많은 동서 들어오면 나만 불편해요. 결혼까지 할 건 아니죠? 나이 많으면 내가 대하기가 얼마나 불편한데 하길래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죠. 그냥 한기로 흘려보내고 그러려니 넘겼어요. 그러고 2주 뒤 저희 집들이 겸 카페 모인 친척분들만 다시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데 또 나이 얘기를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나이 많은 동서라 반말하기 어렵다고, 반말하려고 다짐하는데 힘들었다면서 그 다음부터 반말 계속 시전. 동서 아기 먹을 물잔 좀 줘. 동서 접시 어디 있어? 동서 이것 좀 갖다 놔. 전 솔직히 남편 친형제 형님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반말하면서 사람 시켜먹으니까 기분이 점점 나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은 아주버님 여자친구분이 나중에 늦게 합류를 했어요. 제가 배랑 키위를 깎고 있는데 작은 아주버님 여친분이 도와준다고 칼이랑 접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손님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하니까 형님이 동서는 한두 번 보고 언니 잘한다면서 은근 여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다 폭발해서 나이 어린 형님이 나이 많은 동서한테 반말해대는 것보다 한두 번 봤더라도 호칭 지킬 건 지키는 게 예의라고 하니까 그동안 기분 나빴냐며 속 좁게 왜 얘기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분 나쁜 거 알았으면 존대하시던가요 하니까 어딜 동서가 형님한테 언성 높이면서 말대꾸한다고 얼굴 시뻘개져서 얼른 짐 챙겨 나가는데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제 주위 지인들도 나이가 많은 동서면 그래도 존대는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후기입니다. 새벽부터 댓글 달리는 거 보고 남편도 보여줬어요. 우리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안 그래도 사촌형이 오늘 오전에 남편한테 카톡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사촌형 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는 시댁어른들 모시고 친정집에서 밥 먹기로 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친정으로 차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신랑은 운전 중이라 블루투스로 전화 받았고요. 남편이 사촌형이랑 전화통화 잠시 하더니 형님이 받으셔서 저 바꾸라 하더라고요. 반말했던 이유는 첫인상부터 자기 마음에 안 들었대요. 참고로 저희 친정은 제가 5살 때 제사 모시고 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전 굽는 걸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음식하는 데에는 손이 빠른 편인데 시댁 큰 집에서 음식할 거리가 넘사벽으로 산더미라 후딱 끝내고 싶기도 하고
저희 시어머님이 손목이 안 좋고 허리 디스크 있으신데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새벽부터 일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 너무 무리하신다 싶어 일손 거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형님은 시집 온 이후 부엌에 발도 안 담궈봤는데 나이 많은 동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고 첫 제사부터 일손 돕고 하는 걸 보니 자기랑 일부러 비교대라는 듯 행동하는 걸로 보였었고, 작은 일, 큰 일 있으면 큰 집에서 모이는데 큰 집 갈 때마다 음료수, 세제 등 사와서 빈손으로 오는 자기랑 비교되게 하는 모습이 빼박이었다고.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어른들 있을 때는 내가 윗사람이니 시댁 어르신들 눈치도 있고 해서 말 놓을 거다. 대신 사적인 자리에서는 동서가 반말해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뒷좌석에서 통화 들으시던 아버님이 너는 심보를 어디서 그따구로 쓰냐며 노발대발 하시며 언성을 높이셨고 큰집 어르신들 귀에 들어갔네요 결국. 그런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일부러 어른들 계시는데 내가 말할 때 대꾸도 안 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화 받았냐며 뭐라 하더라고요. 또 어머님이 전화 뺏으시더니 너 이번에 어른들한테 그럼 이쁨 받게 설 전날 와서 전 부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싫어하는 동서는 미움 받게 설 당일 점심때 오라 하겠다고. 너 어디 한번 이쁨 크게 받아보라고 전화 끊으셨네요. 다음 달이 설날인데 형님 어떻게 나오나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설명 없이 적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블루투스 연결 중인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어떻게 뺐냐는 둥 자작이라는 둥 댓글이 많네요. 저는 조수석에 타 있었고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차 타고 외출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카시트를 아직 설치 못했어요. 아버님이 아기 안고 가신다 하셔서 뒷좌석에 앉으시라 했고 아버님은 운전석 뒷자리, 어머님은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부터 신랑이 운전 중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블루투스 자동으로 연결되니 전 옆자리에서 통화 바꿔 받았고요. 휴대폰을 건네받은 건 아닙니다.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에 컵홀더 폰을 두고 있어서 뒷좌석에 있던 어머니가 휴대폰 가져가셔서 통화하신 거예요. 시댁 부모님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블루투스 스피커 개념 이런 걸 잘 모르시다 보니 컵홀더에 꽂혀있는 휴대폰 가져가셔서 통화하신 것 같아요. 한 번씩 저희 아기 얼굴 보여드린다고 어머님 아버님 영상통화 걸면 화면 잘 보시다가 꼭 말씀하실 때나 제가 말할 때 귀에 휴대폰 갖다 대고 말씀하시거든요. 귀여운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이 사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음 달 설날 지나고 꼭 후기 또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 설날 너무 기대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